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 들이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문남 이현수. 순정녀 김민영입니다. 네, 요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춘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독특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게임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임이죠? 바로 양대 마켓 중 하나인 앱스토어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게임이에요. 스플리터 크리터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종이를 찢듯이 화면을 찢는 조작 방식으로 길 잃은 외계인 친구들을 안내하는 게 특징인 게임이죠. 화면을 찢는다고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화면 속 배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어서 나눈 뒤에 분리된 두 배경을 위아래로 옮겨서 길을 내면 되는데요. 자동 전투하고 이 몬스터 수집에만 좀 지친 게이머들이라면 이런 좀 참신한 게임들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참신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G랭크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지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3의 순위가 서로 뒤바뀌어 각각 11위와 12위를 기록한 가운데 스페셜 포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는 스페셜 포스입니다. 스페셜 포스는 2004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회원수 1,500만 명, 월 최고 매출 55억 원을 기록했던 대한민국 대표 FPS 게임 중 하나입니다. 스페셜 포스가 서비스 13주년을 맞이해 이제 퍼블리셔 대신 개발사가 직접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개발사가 서비스하지 않고 퍼블리셔가 서비스를 했던 건가요? 사실 개발사의 역할은 게임을 개발하는 쪽이고 퍼블리셔의 역할은 그 개발한 게임을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는,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개발사가 퍼블리셔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드래곤플라이도 그렇고 네오위즈도 그렇고 초기에는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상태였어요. 서비스의 품질도 좋았고 유저 만족도도 높았고, 근데 서비스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10년이 넘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매출을 나눠 먹을 만큼의 매출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매출이 아닌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개발사 자체에서 서비스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합의 이혼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로 불만을 제기한 유저들도 있다는데요.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 피망에서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채널링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채널링은 입구가 2개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오위즈에서 서비스 진행하던 것은 그대로 옮겨주는, 드래곤플라이로 이전을 해주는데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다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게 이전이 될지 안 될지 현재 미지수인 상태로 그냥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저가 다음을 통해서 스페셜 포스를 즐기던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 13년 만에 개발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스페셜 포스가 모쪼록 이번 이슈를 잘 넘겨서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게임이 되기를 바랄게요.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스타크래프트의 순위가 뒤바뀌어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3위는 피파 온라인 3입니다. 피파 온라인 3가 지난 13일 신규 업데이트 관련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6월 29일이라는 날짜와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문구만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유저들의 추측이 쏟아지겠어요. 이게 바로 개발사가 노리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유저들이 가진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뭔가 이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그 기대감을 높이는 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나서 이게 또 입소문을 타게 되거든요. 서로 커뮤니티 같은 데 쫙 퍼지면서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퍼져나가면서 점차 유저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얼마 전까지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게임 안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쪽으로 정보의 어떤 합의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것은 사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오는 6월 29일에 밝혀진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파 패키지 버전은 구매를 해야 하고 피파 온라인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저들은 모두 온라인 버전만 즐기지 않을까요?
참 이게 미묘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역적인 강세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놨죠. 예를 들면은 북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콘솔 혹은 PC 쪽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냥 패키지를 유통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EA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주 대륙이나 유럽 쪽에서는 패키지 유통 위주로 전략을 전개를 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반면에 PC 온라인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매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패키지를 유통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매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패키지 팬들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유통을 하게 됩니다만 피파 온라인이 주 매출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6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게임 순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순위 변동은 여전히 좀 잠잠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게임들이 있어서 반가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민영 씨의 아찔한 순위 시간이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게임을 즐기고 싶어도 용량이 부족해서 게임을 즐기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저들을 괴롭게 한 용량이 가장 큰 게임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용량이 가장 큰 패키지 게임 3위는 스타시티즌입니다. 스타시티즌은 윙커맨더로 유명한 크리스 로버츠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 중인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현 세대 기기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사양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테스트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100기가의 용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정식 버전의 용량은 얼마나 더 커질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용량이 가장 큰 패키지 게임 2위는 퀀텀 브레이크입니다. 퀀텀 브레이크는 게임 플레이 외에도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는 라이브 액션쇼라는 실사 영상이 20-30분 동안 존재하는데요. 게임 자체의 용량은 45기가지만 이 라이브 액션쇼 때문에 75기가가 더 늘어나서 무려 120기가라는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용량이 가장 큰 패키지 게임 1위는 기어스 오브 워 4입니다. 기어스 오브 워 4는 게임 패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첫 출시 때 80기가였던 게임 용량이 125기가까지 늘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용량이 계속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용량이 큰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들 어마어마하네요. 예전에는 용량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미디어에 담아서 전달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5.25 디스크에서 3.5인치 디스크로 줄어들고 이게 또 DVD로 가고 블루레이로 가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 수 있게 된 게 인터넷 인프라가 좋아지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100만 원 그냥 CD를 구입해서 인스톨 하시는 것보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0기가, 200기가 개발자들은 신이 난 거죠. 와, 이거 그냥 다 때려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기술이 발전해서 유저들에게 어떤 게임 환경이 조성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용량이 크다고 다 좋은 게임은 아니겠죠. 커진 용량만큼 퀄리티도 좋은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바일 게임 순위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모두의 마블, 프렌즈 팝콘, 피파 온라인 3 모바일의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아이러브 니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2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클래시 로얄이 지난 12일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해골풍선, 플라잉 머신 등 신규 카드 4장이 추가되고 새로운 대전 모드인 2대2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도 2대2 모드는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클랜원들끼리만 상대 클랜하고 대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업데이트로 추가가 돼서 퀵매치 그리고 또 친구와 플레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죠. 그런데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클래시 로얄은 클랜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재밌는 게임 아닌가? 왜 갑자기 뭐 빠른 대전, 그리고 친구 대전 뭐 이런 거를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슈퍼셀에서 이 클랜원들과의 2대2 대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재밌는데 클랜을 가입을 안 한 유저들도 있을 거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플레이하고 싶어 이런 유저들도 다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양한 유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재미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을 확대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PM님과 저도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슈퍼셀이 3대3 대전 모드의 새로운 신작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모바일 게임 신작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모바일 e스포츠 대회를 생중계하는 콘텐츠로 굉장히 뭔가 최근 트렌드에 맞춘 듯한 이런 분위기로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브롤스타즈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분위기가 나는 배경에서 각종 캐릭터가 광산을 쟁탈하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인다는 컨셉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격전을 펼친다는 걸 보니 슈팅 모바일 게임이겠어요. 흥행불패 신화의 슈퍼셀의 신작이 기대가 됩니다.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6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차트에 새롭게 등장한 게임은 물론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G 랭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변화무쌍한 게임 이슈들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순분남 이현수, 순정연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